If a picture paints 1,000 words, then why can't I paint you? The words will never show the you I've come to know. If a face could launch 1,000 ships, then where am I to go? There's no one home but you. You're all that's left me to. And when my love for life is running dry, you come and pour yourself on me. If a man could be two places at one time, I'd be with you tomorrow and today, beside you all the way. If the world should stop with all things spinning slowly down to die, I'd spend the end with you. And when the world was through, then one by one the stars would all go out. Then you and I would simply fly away.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폐장일입니다. 12월 30일. 오늘이가 오고 나면은 2019년이 다시 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2020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 가는 게 있고 또 오는 게 있죠. 새롭게 오는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날들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가장 좋죠. 현재가 가장 좋은데 금중에서 가장 좋은 게 지금이라 그래요. 지금이 가장 좋다. 그래서 오늘 그 12월 30일 오늘이 아마 가장 좋은 날이 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날이 아마 다음 날이 되겠죠. 내일이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증시와 경제 점진적 개선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적어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스닥은 9,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28,600이고 나스닥이 9,006 소폭 하락했죠. 연속 상승했다가 소폭 하락하는 그런 날이었고 아마 오늘도 뭐 큰 변동 없을 겁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크게 바뀌는 거 없이 우리나라는 배당락도 끝났고 이제 양도세도 없을 것이고 배당락을 즈음해서 강력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아마 이것은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더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양도세 때문에 많이 팔았던 것을 이제는 다시 되사는 그런 흐름으로 가겠다. 물론 이제 이렇게 연속 상승 때문에 쉬어가는 모습도 나오겠지만 미국의 증시 그렇지만 일단 새로운 기대가 더 높아져가는 상황이라서 중국과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진행되는 그런 것이 아마 연말과 연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좋았던 것이 2019년이고 아마도 내년도 2020년도는 중국의 경제지표가 좋아질 것 같다. 또 여기에 발맞추어서 한국의 경제지표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될 것 같다. 지난 주말에 중국 11월 공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 같은 뉴스가 나왔고 4개월 만에 반전이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경기 회복의 신호다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2020년 2020으로 가면 갈수록 회복의 기대감, 지표의 개선 같은 것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경기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금방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좋아지는 모습. 사실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는 모습들은 늘 좀 체감적으로 느끼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얘기는 언론에서 많이 떠듭니다만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언론에서 많이 안 떠들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나쁘다는 얘기가 좀 덜 나오면은 그게 좋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새로운 무역 합의와 더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증시의 최고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작년도 하고 이제 올해의 모습을 보면은 최대의 언론은 트럼프 같습니다. 최대의 언론 기관은 트럼프의 트윗이 언론 기관보다 더욱더 영향력이 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야말로 정말 SNS 시대에도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도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는 새로운 무역 합의와 더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증시의 최고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본인이 증시 상승을 이끌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이제 개인이 또 영향력 있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추가 랠리를 자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뭐 나쁘지는 않겠죠, 증시에. 바이털 놀리지의 아담 크리스폴리, 뉴스는 잠잠하지만 증시는 뜨거운 상승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장이 참 강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크레세 캐피탈의 잭 아블린,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말을 했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밸류에이션이. 경제가 나쁘지 않고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너무 오랫동안 올라왔다 하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사실 미국 증시는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미국의 증시는 정말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요. 퍼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퍼나 PBR이나 이렇게 너무 높죠. 올해 실적 성장률은 3%였는데 증시는 30% 상승했다.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작은 좋은 거 가지고 그것을 많이 반영하고, 작은 나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 많이 반영하고, 중국과 아시아 한국 증시는 작은 나쁜 것을 그동안 너무 많이 반영해 가지고 세계 증시 대비해서 많이 못 올랐던 것이고, 반면에 미국으로 돈이 많이 몰리면서 항상 보면은 돈이 많이 몰리죠. 어느 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는 많이 좋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죠. 주말의 증시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배당락 한 날 코스피가 6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원래 46포인트 빠져도 괜찮은데 그게 이제 보합인데, 배당락을 감안할 때 약 46포인트 하락하는 게 이제 그게 보합인데 오히려 지수가 6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50 몇 포인트 올라간 거죠. 2204로 마감됐고, 중요 저항 라인인 2200을 올랐으면서 마감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증시 모습은 좋았고,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포인트 올라가면서 661로 마감이 됐고요. 외국인은 661억을 샀고 기관은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드디어 이제 많이 매수하기 시작하죠. 1925억을 매수하고 있고, 배당이 아니라 양도세 때문에 12월에 좀 매도를 많이 했던 개인들이 슬슬 선침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1월 달까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뭐 휴가를 떠난 개인들이 아마 새해 초가 되면 들어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코스닥 쪽에서 많이 안 샀는데 개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거래소의 상승 종목 400개, 하락 종목 434개, 뭐 비슷했고, 거래대금은 5조 4천억 정도. 코스닥은 상승 900개, 하락 300개로 압도적으로
개별주 코스닥이 좀 올라갔던 그런 모습 보였죠. 거래대금은 4조 3천억 정도. 말씀드렸지만 배당락 지수가 마이너스 46포인트 정도인데, 그게 보합인데, 6포인트 상승으로 끝났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지난 주말에 52포인트 정도 상승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계산적으로, 이론적으로 한번, 지수를 만들어 봤습니다. 5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라고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안도한다? 그렇게. 근데, 원래는 이제 되게 장이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30포인트, 40포인트 마이너스 끝나는데, 지난 주말 배당락하고 52포인트, 그러니까 플러스 났다는 것은 꽤 좋은 장세다. 꽤 매수가 강한 장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월가님, 반갑습니다. 새해는 반도체 IT 중심의 회복을 기대한다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 주말에 말입니다. 1% 올랐고, 하이닉스가 1% 올랐고, LG노텍이 4% 올랐고, DB하이텍이 5% 올랐고, 삼성 SDI가 4%, 삼성전기가 2%. 그동안에도 IT가 좀 괜찮은 편이었는데, 지난 주말 배당락에서도 역시 IT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노텍, DB하이텍. DB하이텍이 최근에 아주 급등을 했죠. 삼성 SDI, 삼성전기 같은 게 모양이 좋았다. 그래서 1%, 4%, 5% 상당히 괜찮았다. 낸드 플래시와 디램이 재고 조정을 완료했다. 다시 얘기해서 반도체가 드디어 2019년도에 상반기에 조정을 완료하고 이제는 가격이 상승할 같은 그런 제 위치에 있다. 재고 조정을 완료했다. 이제 반도체를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반도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 반도체가 작년도에 작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죠. 죄송합니다. 자꾸 작년이라 그러네. 2020년 아닌데 말이죠. 2019년 상반기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2018년도 그랬지만 상반기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가장 인상적인 흐름이었죠. 반도체 가격 하락. 이게 이제 핵심이었고, 이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반도체 공화국인데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이 부진하고 경기가 부진하고 또 그 영향으로 증시도 부진한 그런 이제 흐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제 하반기 들면서 반도체 가격이 좀 잡히는 반도체가 가격이 안정이 되고 연말로 들어가면서 수출이 다소 회복은 아니지만 전년 대비해서 수출이 다소 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안심이 되는, 그러면서 증시가 2200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경제고, 우리나라 경제는 대외 의존형 경제고, 그 경제의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이 반도체죠. 반도체가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합니다. 반도체고, 그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라든가 가격 상승이 직접적으로 한국의 무역과 경제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반도체가 2018년 하고 2019년 상반기 반도체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거죠. 이 급락 때문에 이제 위축됐다는 면이 강하고, 물론 중국 경제가 좀 위축됐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반도체 가격 급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이제 안정되어 가는 모습이고, 낸드 플래시 가격은 이제 반등이 나오고, 디램 반도체 가격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또 2020년에는 요것들이 이제 가격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현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낸드 플래시나 디램 반도체가
재고가 적정 재고다. 재고가 적정 재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적정 재고라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가격 다운이 안 생길 것이다 하는 얘기랑 마찬가지죠. 수요 공급 법칙에서 여기서 수요만 조금만 늘어나면은 이제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 하는 이제 그런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적정 재고니까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조짐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지난 12월 중순 하반기 들면서 이것이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현물 가격이죠.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정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고정 거래 가격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또 고정 거래 가격이 뭐 오픈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12월 말 내년 1월로 가면서 이제 반도체의 고정 거래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반전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디스플레이 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은, 디스플레이도 가격 하락이 멈추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디스플레이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삼성 디스플레이겠습니다만은, 그게 LG 디스플레이도 이제 안정되지 않겠나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이제 세계에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반도체 중심의 회복이 먼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IT 대표주가 최근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사실 뭐 실적 자체는 지난 4분기 삼성전자 실적 뭐 역대 최근 들어서 가장 최악이었지만, 주가는 이미 역사적 고점까지 가 있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그 이유가 반도체 회복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회복. 이 반도체 회복이 반도체 경기 회복, 또 그것이 이제 IT 경기 회복, 그것이 한국의 수출과 경제 회복으로 이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에 관해서는 제가 뭐 쭉 여러분한테 다시 시시때때로 현재 현황들을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반도체 하면은 물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이제 재료, 그다음에 부품, 장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재료나 부품이라고 하는 것, 재료 부품은 생산이 늘어나면 벌써 좋아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다 그러는 거죠. 재고가 적정 재고라는 얘기는 이제는 생산을 늘릴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아마도 신년 초부터 재료 부품 쪽은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으로 갈 것이다 하는 거고, 장비는 그렇지만 장비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장비는 왜냐하면 이제 투자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낸드 투자는 아마도 신년 초부터 많이 검토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나옵니다. 낸드 플래시. 하지만 이제 그 디램 반도체는 아마 내년 중반 정도부터 투자가 검토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낸드 플래시 장비부터 먼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은 역시 그동안에 양도세 회피성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마감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급상의 개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매물 공백이 생겼다는 거죠. 12월 달에 워낙 그 바이오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또 이제 지난 7, 8월 달에 임상 3상 실패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매도 많이 나왔고, 또 12월 달에는 비보존의 오피란제린마저도 실패다라고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매도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이제는 뭐 임상 3상 실패도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네요. 이제는 뭐 하도 맞을 만큼 맞아가지고 바이오도 더 이상 이제 악재가 나와도 아주 주가가 내려가지 않는 단단한 맵집이 이제 생기고 있다. 오피란제린 때문에 뭐 텔콘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내려가지만 전반적인 바이오의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성이 생겼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12월 달까지도 양도세 회피성 매도도 나왔고, 또 임상 3상 실패에 대한 그 실망감에 따른 매도도 나왔고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오는 이제 매물 공백 상태로 들어간다. 바이오도 수급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당장 이제 그 호재가 뭐 기다리고 또 있는데, 호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거가 이제 호재가 되겠고, 단기적으로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애로 기대감, 라이센스 아웃에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이 선별적으로, 단기, 그 재료에 따른 매매를 해도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거듭된 임상 실패의 악재에 불구하고, 신약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근데 그런 개념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다. 자, 남북 경협주는 김정은의 신년사에 주목하자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일단 이제 오늘 아침까지 나온 얘기, 크리스마스 선물은 조용하게 넘어갔는데, 지금 노동당 중앙회의 전원회의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지금 이제 아마 오늘까지 열릴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3일째 열릴 것 같다는 얘기고, 이틀째까지 열렸는데, 내용은 뭐 또 아주 특별하지 않은, 지금 이제 쭉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이, 결의를 다지는, 결의를 다지는, 뭐 그런 모습,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결의를 다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마도 노동당 전원회의하고, 또,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새로운 길에 대한 어떤 정립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새로운 길에 대한 정리와 대외 선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뭐,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노동신문에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뭐, 이런 얘기예요.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명백한 방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뭐, 투쟁적 노선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투쟁적 노선 변화. 있을 수 있지만, 당장 대화의 문을 닫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원하는 것이 제재 완화니까, 제재 완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야 제재 완화가 되지, 대화의 문을 닫고서, 제재 완화 될 수 없죠. 그래서 아마 투쟁과 대화가 병행되는 그런 이제, 그 선언을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 거라 보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뭐 자세히 한번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북한 관련된 뉴스를 간략하게 제가 또 한번 본다면 요렇게 북한 포털에 나와 있어요.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그 이틀째 그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잠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일날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체제 안정을 위한 공세적 조치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일차 회의에서도 당 중앙위원회 사업 정형과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이어갔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 데 대해 언급하면서 대외사업부문과 군수공업부문 우리의 무장력의 임무에 대해서 밝혔다. 그러니까 다소 공세적으로 얘기를 했죠. 핵과 ICBM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공세적 조치와 부문별 임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지는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핵을 갖다가 강화시킨다든가 ICBM을 뭐 또 이런 식의 얘기는 없고, 또 미국에 대해서 무슨 뭐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공격 이런 얘기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 연말이 끝남에 따라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미국과 대결하던 2017년 이전의 강경 노선으로 회귀하는 문제를 논의한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온다. 강경 노선으로 갈 것이냐라는 것을 논의했다라는 그런 이제 징후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결과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열릴 것이다. 28일하고 29일까지 열렸고, 28일에서는 현 정세하에서 당면한 투쟁 방향과 우리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들을 논의했다. 또 반사회주의적, 비사회주의와 투쟁의 강도를 높이며 근로단체 사업을 강화하고 전사회적으로 도덕기관을 강하게 세울 때 대한 문제들을 강조했다. 무역의 자유화 등 일부 시장화 조치로 외부의 물물이 유입되고 지속적 경제난으로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를 다잡겠다고 기강 확립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부패와 전쟁을 선포하고 사회적 기강 확립에 나서고 있다. 부패와 전쟁. 옛날에 우리 노태우 정권 때
범죄와의 전쟁 생각이 나네요. 외교 국방부문 외에도 국가건설 전반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분석하고 경제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실천적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과 과학연구사업의 정책적 지도 개선 방안, 교육부문과 보건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 방안에 대해 가업과 방도를 제시했다. 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돌파를 찾지 못하고 국제사회와 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학과 교육을 앞세우며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노선을 지속히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자, 자력갱생을 일단 강조했다는 얘기죠.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 그 다음에 뭐 생태환경과 자연재해 방제 대책을 철저히 해오자. 2일 회의에서 계속된 조선농단 위원장 동지의 보고는 대내외 형편이 그대로 분석되고 사회주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한 명백한 방도와 우리 당의 혁명적 입장과 투쟁 전략이 반영된 것이다. 전체 참가자들의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전원회의는 계속된다. 하고 3일차 회의가 30일에도 이어질 것을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특징적인 것은 노동당 전원회의가 이틀 이상 개최되고 있다. 근데 요것은 김일성 시대가 열렸던 노동당 6기 17차 회의 90년 1월달 이후에 29년 만의 일이다. 그러니까 특징은 노동당 전원회의가 3일째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3일째. 요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3일째 계속되고 있다. 3일째 계속된 노동당 전원회의. 요게 이제 특징이고, 그 외에 직접적으로 현재까지는 이틀째 회의에서 현재까지는 미국과의 대결이라든가 또 뭐 핵무장의 강화라든가 핵무력의 강화라든가 요런 얘기 뭐 대화의 단절이라든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일단 그 어제 제가 언급된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대화와 또 이제 일단 경쟁력 강화 혹은 이제 자력갱생. 지금 현재 미국과의 개방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제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자력경쟁을 좀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또 반면에 대화의 문을 닫지 않고 대화를 지속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언급이 있지 않겠냐. 혹은 대화를 지속하겠다라는 언급이 없이 대결과 또 뭐 핵이라든가 뭐 또 전쟁을 강화하는 요런 언급은 하지 않는,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지금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과 대결을 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가지는 않지 않겠냐. 게다가 이제 계속해서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압박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도 노동당 전원회의나 신년사에서 북한의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이제 조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그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쪽이고, 만약 이제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히 얘기 못하겠지만, 현재까지 분위기 하루 이틀째 노동당 전원회의 이틀째의 결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호전적이지는 않다. 대결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까지 이제 3일차 마지막이겠죠. 이제 오늘 3일차 김정은의 평가가 나올 것이고, 또 이제 결의 같은 게 나올 텐데, 거기에서 다시 뭐 이제는 핵무력을 다시 강화하고 ICBM 시험도 계속해서 미국과의 전면적 대결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뀔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렇게 간다면 크리스마스 선물도 보내고 그랬겠죠. 요것이 아직 안 온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또 이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바뀔 것은 없다. 설사 굉장히 비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비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뭐 주식에서 더 크게 영향받을 수는 없다. 그죠? 영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정치는 행동이죠, 행동. 행동이 중요하죠. 정치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게 행동이 없이 말로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표대기이고 결론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말로 호전적이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니까 ICBM을 쏘거나, 실제로 핵실험을 하거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물론 위축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의 전략은 핵심주 저점 매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핵심 저점 매수고, 핵심 저점 매수 하는데 현재 노선은 일단 선두에 나선 게 선봉, 북한식 표현을 써볼까요? 선봉에 나선 게 지금 반도체, IT 이쪽이라서 이쪽을 좀 주목하시자 하는 말씀. 최근에 기류가 소부장 그러지 않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 이쪽으로 일단 먼저 좀 관심을 기울이고, 크게 봤을 때 그거죠. 이제 반도체 IT가 이제 첫 번째고, 바이오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남북주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 테마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반도체 IT는 현재 매수해도 좋다라는 거고, 바이오는 괜찮은 좋은 기회다라는 거고, 남북주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 마지막 날을 아주 유쾌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 아마 19년보다도 조금 더 좋은 게 아마 2020년이다 생각하시면서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 아침 시황방송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저는 이제 1월 2일 날 아침에 뵙겠네요. 1월 2일 날 아침에. 1월 2일 날 밤방송은 제가 없고요. 1월 2일 날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연말 되시기 바라겠고,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도 즐겁게 유쾌하게 그렇게 보내시고, 새해는 거센바람님 오랜만입니다. 새해는 정말로 여러분들 복 많이 받고 주식으로 대박나고, 아마 연초는 재테크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좀 더 크게 대박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그런 날들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여우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가깝게 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도 2019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년보다는 2020년이 훨씬 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